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분들이 조직에서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성과자를 관리하는 것이죠. 리더에게는 한정된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도 이끌어야 되지만 저성과자 관리를 하는데 더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저성과자에 대한 개념이 많이 과거와 달라진 것 같아요. 한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저성과자 하면은 능력이 없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사람으로 정의를 내렸었죠. 근데 최근에 연구를 보면은요, 저성과자가 굉장히 다양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처럼 능력이 부족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죠. 그다음 또 한편은 뭐냐면, 일부 MZ 세대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능력은 있는데 자신의 상사나 조직의 공정성을 시비 걸고 업무를 거부하는 거죠. 이거 내가 왜 합니까? 내가 꼭 해야 됩니까? 아니, 하는 일도 많은데, 저 못해요. 뭐 이런 식으로 능력은 있지만 공정성 시비로 업무를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일부 고연차 직원 중에서 야, 내가 이 나이에 이것까지 하리? 그러면서 일을 거부하고 또 아랫사람들한테 좋지 않은 말도 하고 뭐 내 꼴 보면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유형도 있냐면요. 개인사 때문에 업무에 몰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개인으로 딴 마음을 먹는다든지 해서 일을 거부하는 거죠. 즉 가정적인 문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업무를 거부하는 업무에 또 몰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리더분들이 이런 저성과자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냐면 이 저성과자들이 업무에 몰입을 못하는 원인을 알아야 그들에게 접근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성과자를 능력과 의욕으로 나눠보면은 네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도 부족하고 의욕도 없는 사람, 즉 좌절형이죠. 좌절형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외부에서 경력직으로 왔는데 소프트 랜딩에 실패해갖고 방황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떤 조직의 문제라든가 업무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동기들은 별로 없고 선배들만 많은 거예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좌절형 저성과자에게는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능한 업무를 주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감을 키우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가능한 업무를 주려면 리더가 업무를 잘 알고 계셔야 되죠. 그래야 적합한 일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좌절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가능한 업무가 쉬운 업무가 될 수 있고 작은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직원들이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공정성 시비죠. 아니, 저 친구가 할 일을 내가 왜 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저 친구는 일 조금 주고, 아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업무를 또 적절하게 분배하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스탠포드 대학의 벤두라 교수가 연구한 건데요.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무 큰 일을 한다든지 너무 어려운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거부감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게 도와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소외 방지인데요. 과거에는 상사와 부하 간에 갈등이 많은 경우가 있죠. 근데 요새는 직원들 간에도 왕따, 은따, 찐따 뭐 이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힘들기 때문에 일을 제대로 못하는 친구 때문에 자기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런 친구를 소외시킨다든지 불편하게 한다든지 하는 거죠. 근데 소외가 될 경우에 문제를 그 친구들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리더들은 능력이 부족하고 의욕이 없는 사람이 엉뚱한 일탈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외 방지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전환 배치인데요. 보통 좌절형이 능력이나 의욕도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일이 안 맞아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업에서 보면요. 직무 전환, 즉 다른 부서로 옮긴다든지 일을 바꿨을 때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리더가 이런 배려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방황형인데요. 방황형은 뭐냐면
능력은 부족하지만 의욕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려고는 그러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리더들이 접근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배경을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왜 능력 발휘가 안 되는 걸까? 혹시 뭐 가정 문제라든지 개인의 역량의 문제라든지 그런 배경 파악을 잘해야 되죠. 그래야 접근이 가능한 겁니다. 그것도 이런 분들은 방황형은 자주 이제 면담을 통해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업무가 많은지 이런 그 애로사항들을 잘 정치해 갖고 이걸 배려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학습 기회입니다. 사내 교육을 받는다든지 유튜브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러닝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또 하나 방법은 직무와 관련돼서 좋은 동영상 같은 게 있으면 리더가 그걸 갖고 있다가 한번 쏴주는 거예요. 그 뭐 돈도 안 들죠. 유튜브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전달해주고 격려의 말을 하나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김 대리 요새 힘든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보내는 거야. 좀 봐줘봐.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 방황형, 즉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려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방법은 멘토를 붙여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현업에서 강의할 때도 팀장급 이상 분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2인자를 꼭 키워라. 팀장이나 이렇게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이 저성과자를 상담하고 직접 이렇게 케어를 나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은 그 팀장급인 사람이나 그 보직자가 그 밑에 2인자를 두고서 그 사람을 좀 도움을 청해서 예를 들면 차장이다. 그러면 김 차장님, 저 김 대리가 조금 일 때문에 애먹고 있는데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멘토를 붙여주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질문도 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세 번째는 분노형입니다. 분노형은 뭐냐면 능력은 출중한데 뭔가 의욕이 떨어진 거예요. 불만이 많죠. 이 사람들은요. 왜냐하면 이 분노에 차 있는 이 일자라는 사람들은 조직의 일을 자기가 다 아는 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일 잘하니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일이 몰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불만이 많은 직원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은 직원들을 달래는 방법은 리더가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그 적극 경청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뭔가의 해법을 찾는 듯한 대화, 그 해법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 장애 요인을 리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라면 해결해 주고 조직이 풀어야 될 문제면 조직으로 푼다든지 이렇게 해서 긍정적인 유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에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일 잘하는 직원들은 일을 하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리더가 그걸 얄밉게 생각하지 말고 잘 참고 양해 설득, 도와달라, 고맙다, 미안하다 뭐 이런 그 멘트를 날려서 그들의 몰입을 유도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환상형인데요. 여러분들 이 환상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능력도 좋고 의욕도 좋아요. 그런데 왜 저성과자냐? 옛날에는 조직이 하이라키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부장 밑에 차장, 과장, 대리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이로나 경험으로나 이렇게 하이라키가 있었어요. 요새는 부장급 팀장이 있고 부장급 팀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 조직 내에서 대리, 과장, 차장이 있다더라도 모두가 실부자지 옛날처럼 이렇게 하이라키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등비등한 거예요. 실력 차이도 별로 없는 거예요. 누가 직책을 맡느냐가 중요해진 거죠. 예를 들면은 같은 부장급인데 팀장인 사람도 있지만 부장급인데 팀원인 사람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자기의 어떤 잘난 체를 하기 위해서 업무를 빨리 해치고 자기 세력을 만든다든지 해서 오히려 능력도 있고 의욕도 있지만 팀장 입장에서 보면 보직자 입장에서 보면 약간 엔티한 사람 그리고 약간 장애가 되는 사람 그리고 섭섭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잘난 체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요새 늘고 있습니다. 특히 IT를 중심으로 해서 젊은 직원들 간엔 자기들끼리의 리그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에서 잘난 체하고 싶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 이제 보직자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여간 섭섭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보통 환상형들이 있죠. 일도 잘하고 뭐 의욕은 넘치는데 약간 리더 말을 잘 안 듣고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일을 잘하니까 빨리 해치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 밑에 사람도 잘난 체하고. 근데 이런 환상형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리더한테 도전하지 않습니다. 간본 다르죠. 조금 덤벼보는 거예요. 근데 팀장이 참거나 착해서 그걸 그냥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조금 찔러보다가 만만하다 그러면 푹 찌르는 거예요.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상형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목표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독자적인 일을 주는 것보다는 협업을 하도록 구조를 만들어서 혼자 잘난 체하지 못하고 협업하는 방법들을 제안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형을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꾸 흉내를 내요. 모방한단 말이죠. 그럼 전부 잘난 체한 다음에 리더가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환상형들에게는 전체 업무 플로우를 설명해 줘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고 그 앞뒤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환상형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경고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새 가장 그 리더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게 뭐냐면 국가의 신드롬이에요. 착한 리더병이죠. 잔소리 안 하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상향으로 리더십 평가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죠. 평가받는 게. 그러다 보니까 싫은 소리도 못하고 일만 잘하면 그냥 윗사람이 오히려 침묵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환상형이 더 이렇게 너무나 활발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지금 말씀드린 좌절형, 방황형, 분노형, 환상형이 딱 4개로만 나눠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가지가 겹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유형이 다른 유형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공정성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몰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리더들이 이런 유형을 잘 이해하시고 유형별로 개별적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